어릴 때 경험이 성인까지 라는 협박에 속지 말고 자녀에 대한 당신의 마음부터 읽어보세요. 아이가 엄마가 들어오면 엄마를 보고 울고 난리를 치겠죠. 첫 일주일은. 그렇지만은 엄마 입장에서는 애야 잘 있었다야 뭐 어떨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어차피 출산하기 전에도 직장은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애는 옛날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애가 지금 4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1살, 2살 때 엄마가 이 집에 두고 이 직장 갔다가 돌아온 거, 그것이 기억에 다시 재생되지는 않을까? 그 트라우마가 혹시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엄마가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어릴 때는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뇌 속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가구를 들여오는데 그 전에는 인테리어를 형성하는 그 구조를 형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남기면 안 된다. 애 이야기에서 기억은 안 남아있는데 인테리어 운운하는 소리를, 그게 원래 차일드후드 엠니지아라고 해가지고 아동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보통 아이들이 3세, 4세 이전의 기억을 우리가 심지어는 어른이 되고 나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3세, 4세 이전의 기억은 거의 못해요. 보통 실제로 애들이 10살 정도만 돼도 본인이 3세 이전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6살, 7살 넘어가서 기억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1살 때나 뭐 돌 때, 2살 때 너가 이랬다더라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테리어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 옛날 거를 기억을 못했는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주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유지를 하고 그 영향을 받는다, 요런 소리는 하는데, 실제로 누가 그런 거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뭐 1~2살 때 기억에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완전히 뻥이고 실제로 있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감정적인 그런 게 남아가지고 이게 권위자를 보면 항상 불편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게 네. 형성된다는 게 그거는 사실이 아닌 네,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프로이드 이론으로서 이제 이 아이가 처음에 뭐 태어났을 때 우리가 구강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통 1살 때까지를 구강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구강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는 항문기라고 하는 2살 때까지, 그럴 때 이론을 가지고 이제 아이가 1~2살 때의 경험이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아이 성격 형성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뻥이고 구라죠. 썰이에요. 좋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썰들을, 야, 우리 엄마들이 백설기를 가지고 돌잔치를 해서 그런지 썰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데, 안타깝게도 그 썰들은 백설기를 하든 인절미를 하든 없어서 못 먹지, 그냥 한때 먹고 치우는 떡이다 생각하고 알아야지, 그거를 우리의 행동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지 못할 때 무작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뻥을 치고 썰을 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그렇다라는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책들을 정답처럼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심리 독립의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절대 자신이나 부모, 회장님 또는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 나의 삶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바로 그 마음이 당신을 누군가의 종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책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썰들을 그때그때, 특히 요즘에는 많은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뺏겨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거를 한꺼번에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대부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지가 믿고 싶으면 그냥 그게 진리라고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법칙을 찾기보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과학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진짜 수능 세대로 공부하신 그 똑똑하고 훌륭한 엄마들이 자기가 아이를 키우게 될 때 이 아이는 마치 나한테 떨어진 수능 문제 같은 마음으로, 근데 이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바뀌어. 집에서 그냥 낳아놓을 때 우유 먹일 때는 좋았는데 그건 어쨌든 꾸역 열심히 잘하려고 해. 그런데 그걸 이제 어린이집에 갈 때 어린이집에서 애가 말썽을 부리면 이제 엄마들 입장에선 패닉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 아닌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우리 아이가 ADHD 아닌가요? 자, 이 엄마가 정작 본인이 회사에 한 달 후에 있는 회사에 복귀하는 거를 단순히 회사에 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귀의 1차적인 준비는 아이와 내가 이 복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삶은 내 나름대로 의미 있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믿음을 정리하는 거.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떨구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집에 아이를 혼자 이모랑 두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집에 아이가 동생과 같이 있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픽업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모든 생활하는 방식의 재구성, 내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내 마음을 읽어보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1차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 AI 엄마를 이해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될지 걱정되네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당신이 그 아이를 어떤 아이로 보고 싶으냐, 즉 당신이 믿고 싶은 데에 달려 있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